자, 여기 아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이 보잘것없는 꽃 한 송이가 실은 한 민족의 거대한 역사를 전부 품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신석정 시인의 시, 역사를 통해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싶으시죠? 맞아요. 얼핏 들으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신석정 시인이 그의 작품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주인공,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들꽃 한 송이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시는 먼저 달래꽃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우리의 시선을 딱 붙잡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꽃을 곧바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잘것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잘것없는 꽃이 결코 혼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따스한 햇볕이 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또 벌과 나비가 찾아오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어떤 역사를 이끄는 크나큰 마음까지도 이 작은 꽃과 함께하고 있어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겉보기엔 너무 작고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시인은 단호하게 선언해요. 이 존재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이 작은 꽃에 어떤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이 꽃이 상징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시인은 사실 이 들꽃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어떤 거대하고 숨겨진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힘의 정체는 바로 민중입니다. 우리가 보통 민중이라고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국 역사에서 민중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온갖 억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결국엔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적인 존재, 바로 그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죠? 들꽃이 하잘것없다고 무시당하는 건 역사 속에서 늘 억압받던 민중의 모습과 그대로 겹쳐 보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뚫고 기어이 피어나는 그 생명력은 역경을 극복해온 민중의 강인한 정신이고요.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은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은유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이 민중이라는 은유가 당시에 그토록 강력한 울림을 줬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이 시가 쓰여진 시대, 그 얼어붙은 땅으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봐야 합니다. 시는 당시의 현실을 아주 차갑고 강렬한 이미지 하나로 표현합니다. 바로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죠. 들꽃으로 상징되는 민중이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버텨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두 가지 더 나옵니다. 바로 얼어붙은 대지와 푸른 수위. 전자는 희망도 생명도 자라기 힘든 척박한 현실을, 후자는 자유를 완전히 억압당한 구속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가 왜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다가오냐면요. 시인 신석정 자신이 바로 그 얼어붙은 땅과 죄수복으로 상징되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저항과 인내의 역사 그 자체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 시는 결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시의 진짜 이야기는 그 혹독한 시련에 어떻게 맞서는가에 대한 것이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단단한 얼음 땅을 뚫고 기어이 새싹이 솟아오르는 그 생명력을요. 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민중의 절대 꺾이지 않는 정신을 포착합니다. 아무리 억누르고 짓밟아도 결국엔 터져나오는 그 강인한 의지를 말이죠. 아니, 이토록 강인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그 어떤 혹독한 현실도 이겨내는 내면의 생명력, 그리고 둘째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그리고 태양과 바람 같은 자연에게서 얻는 공동체적 연대의 힘입니다.
결국 이 모든 힘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시인이 말하는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대한 동력,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멈출 수 없는 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시의 마지막 부분은 마침내 그 길고 긴 어둠을 뚫고 미래를 향한 아주 강력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혹독한 인내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라는 거죠. 함께 걸어갈 밝은 미래. 이건 정말 심오한 희망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옛날에 글을 따는 과거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인은 이 강인함과 희망의 역사를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젠 우리에게 그 바통이 넘어온 셈이죠. 그래서 이 시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작고 하찮아 보여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 우리 주변에도 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묵묵히 피어나는 수많은 역사가 숨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